최고의 아이돌 그룹들처럼 K-POP 데모넌터스도 한 가지에만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K-POP에서 노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비주얼, 춤, 패션, 개성 그리고 미적 컨셉트를 하나의 스토리로 통합하는 더 큰 퍼포먼스의 일부로 의도됩니다. 여러 면에서 영화 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동감독 매기강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POP 데모넌터스가 어떻게 여름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요소를 겹쳐서 최대한 재밌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습니다. 악마 사냥꾼 팀으로 부업을 하는 K-POP 걸그룹에 대한 애니메이션 어린이 영화는 코미디, 액션, 음악, 초자연적 공포를 섞고 감정적으로 보람있고 다시 볼만한 영화를 만듭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조용하게 데뷔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영화의 성공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스트리머의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 중 돋보이는 것은 곡입니다. 사운드 트랙의 오리지널 곡 3개가 빌보드 핫100 톱10에 들어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골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입니다. 영화의 곡 3개가 빌보드 핫100의 톱10에 진입했는데 1995년 웨이팅 포 엑셀 이후 처음으로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를 달성한 것입니다. 강 감독에게 대중문화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보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열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한국계 캐나다인 영화 감독이 서구 애니메이션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서는 서울 거리의 주차금지 표시를 무시하는 것부터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가 외식할 때 젓가락 아래에 냅킨을 놓는 방식까지 모든 장면의 배경에 문화적 디테일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식탁에서 음식을 둘러싼 대화가 오갈 뿐이죠.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배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적인 느낌이 들까요?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기리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악마, 더 구체적으로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 한국 신화에서는 죽은 자를 내세로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일종의 사신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세계에서 저승사자는 K-POP 걸그룹과 그 이전의 여성 무당이 여러 세대에 걸쳐 멀리하려고 노력한 악마입니다. 루미, 조이, 미라는 노래, 춤,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를 죽이고 악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마법의 장벽인 혼문을 강화합니다. 강 감독은 저승사자에 대해 그들은 어렸을 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들은 반드시 어린이 영화에서 가장 적합한 요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4살이었던 그녀의 조카는 극장에서 말레피센트를 같이 보았습니다. 조카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했고 나는 내가 무서운 걸 보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던 걸 회상합니다. 그러자 조카가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데는 재밌는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K-POP은 그 후 강씨가 한국 문화의 더 많은 측면을 K-POP 콘서트에 녹여낼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등장했습니다. K-POP은 화려함과 규모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매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서 음악은 단순히 싸움이나 댄스 시퀀스를 위한 재밌는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스토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가 세계관 내에서 발매한 싱글이지만 프리와 같은 일부 노래는 캐릭터의 감정과 연결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세계관 내 아이돌 디스코그래피의 일부가 아닙니다. 음악이 현실 세계의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초자연적으로 강조한 버전에서 영화의 모든 음악은 세계관 내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보이즈는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영혼을 훔치고 헌트릭스는 노래를 사용하여 혼문을 봉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을 그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라고 아페란스는 말합니다. 뮤지컬의 팝 사운드를 더집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팝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모든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주로 어린이들이 주도했지만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스트리밍 시대의 사용자층이 기기에 따라 점점 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크로스오버 히트작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성공은 문화를 초월하여 현재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 영화의 많은 노래와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는 말합니다. K-팝은 단순히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실수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의 중요성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보편적이지만 세부 사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구체적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미국 제작이지만 한국 관객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영화의 문화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기 한국어 학습 플랫폼 톡투미 인 코리아의 공동 창립자인 선현우 씨는 눈에 띄는 작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비디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K-팝 데모넌터스는 N서울타워와 같은 실제 장소부터 사자의 여러 의미, 조선시대 민화에서 호랑이와 까치의 뿌리까지 영화 속 언어적, 문화적 세부사항을 분석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성우들이 한국어를 쓸 수 있게 해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작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루미를 루미씨라고 직접 부르는 것처럼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결국 포함시켰잖아요.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두색 그릇을 먹는 장면에 사용한 제작 방식을 또 다른 예로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연두색 그릇을 봤을 거예요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김밥이 놓인 접시에 그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저 접시들을 디자인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감독과 제작진은 분명 좋은 추억이 있었을 거야.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쏟아 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K-팝 데모넌터스는 영화의 깊이와 질감을 더하는 한국 문화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딘가에 가면 여기 우편함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라고 강 감독은 말합니다. 모든 영화가 그렇게 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문화적 특수성은 K-팝 세계로까지 확장되는데 이는 강 감독의 수십 년간의 팬으로서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페란스는 강 감독은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특별함이 있습니다. 95분 분량의 러닝타임 동안 K-팝 데모넌터스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선각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힘으로 팬덤을 묘사한 부분이 가장 훌륭합니다. 강 감독은 팬과 아이돌의 관계의 중요성을 영화에 부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는 진정한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일 때는 그 관계에 대한 존중이 깊어집니다. 저희는 관객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음악에 기여하며 소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많은 시청자들이 그 순간의 희망에 공감했습니다. 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K-팝 데모넌터스가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최근 팝과 K-팝 모두 차트 상위권에서 희망을 중심으로 한 노래가 많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희망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골든이라는 곡이 가사와 사운드 모두에서 그러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숨을 쉬고 자신을 믿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영화들 중 다수는 완벽한 텍스트에 스며든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작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매기강, 에페란스 그리고 그들의 팀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영화 전반에 걸쳐 엮인 초자연적인 코미디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다들 제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요. 강 감독이 말합니다. 주류 애니메이션을 통해 성장한 그녀는 코미디가 항상 최우선 순위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매 순간 웃기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이터들은 항상 우리가 만든 영화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만큼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농담하곤 해요. 항상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걸 맞추기가 항상 어려웠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영화 속 최고의 코미디 개구 중 하나에서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는 사자 보이즈 중 가장 건강한 애비를 처음 봅니다. 그가 스트레칭을 하자 복근이 드러나고 조이의 하트로 변한 눈에 복근이 드러납니다. 복근은 옥수수로 변하고 애비의 셔츠 단추가 날아가 살이 더 드러나면서 팝콘이 터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상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만 또한 영리하고 구체적이며 잘 실행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 언어와 시청자에게 친숙할 수 있는 실제 감정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순간은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농담 중 하나였는데 얼마나 엉뚱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정해줬어요. 강 감독은 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이의 눈에 복근만 보였다. 그런데 캐릭터 디자이너 한 명이 복근이 옥수수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팀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강 감독은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 겸 제작자인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넷플릭스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말 동안 북미에서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싱오롱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극장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늦여름 박스오피스에 놀라운 그리고 필요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와 극장 소유주, 특히 주요 체인들은 독점 상영 기간을 두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항상 구독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그로 인해 대형 극장들이 넷플릭스 작품을 보이콧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극장 운영사들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K-POP 데몬헌터스에 참여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이러한 규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8월 23일과 24일 북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싱오롱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1700개 극장이 이미 이 특별 상영회를 예약했으며 매일 상영관이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9일 기준 1000개 상영회가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AMC 극장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두 극장인 리갈 시네마와 시네마크 극장에서 싱오롱 상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를 비롯한 여러 극장에서도 상영되지만 현재까지는 AMC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K-POP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헌트릭스 3인조의 모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들은 악랄한 악마 사냥꾼이라는 비밀스러운 신분을 이용해 끊임없이 존재하는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팬들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함께 역대 최대의적 변장한 악마들로 이루어진 저항할 수 없는 라이벌 보이밴드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 싱오롱 이벤트는 조용한 주말에 눈에 띄는 활력을 불어넣고 이손 코엔 감독의 새로운 전국 개봉작인 허니 돈트와 기존작인 웨펀스, 프리키어 프라이데이와 함께 미국 차트 상위권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싱오롱 공연의 예상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박스오피스 전문가들은 사전 티켓 판매와 매진 공연을 기준으로 북미에서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월 데뷔 이후 스트리머의 깜짝 히트곡이 된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200 차트 10위권에 진입했으며 골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곡으로 How Is Done이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는 초연 후 9주가 지난 8월 11일 주간에서 2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톱10 영화 목록에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6월 20일 개봉 이후 K-POP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목록에서 1, 2위를 오가며 올드가드2, 해피 길모어2 그리고 최근에는 옥스퍼드의 날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K-팝 데몬헌터스의 시청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7월 말 주간에서는 2,590만 뷰, 8월 초 주간에서는 2,63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K-팝 데몬헌터스의 조회수는 1,130만 뷰로 2위를 차지한 밤은 늘 온다와 1,100만 뷰로 3위를 차지한 옥스퍼드의 날들을 앞지르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TV 부문에서는 웬즈데이 시즌2가 2주 연속 가장 많이 시청된 TV 프로그램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5천만 뷰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웬즈데이 시즌2는 2,910만 뷰를 추가하며 총 시청률 7,910만 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TV 프로그램 순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시청률보다 약 1,500만 뷰가 모자란 수치입니다. 일단 미국 CNN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날 K-팝이 어떻게 팝 음악계를 정복했는지 설명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넷플릭스는 6월에 데뷔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 덕분에 명성을 얻었으며 이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작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팝은 코리안 팝의 줄임말로 한국에서 시작되어 BTS, 블랙핑크와 같은 거대 그룹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이런 전통을 재해석합니다. 단순한 연예계 스타를 넘어 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악마를 사냥하는 걸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주요 시련 중 하나는 변장한 악마로 밝혀진 라이벌과의 대결입니다. 초자연적인 주제는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거리를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융합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알고리즘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캐릭터들의 목소리는 최고 수준이며 출연진은 스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연진에는 아덴조, 메이홍, 유지영, 안효섭, 켄정, 다니엘 데 킴 등이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영화 사운드 트랙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세 곡인 골든, 유어 아이돌, 소다팝이 빌보드 핫백 차트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인 이언 아이젠드렛은 최근 CNN에 이 영화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음악에서는 영화와 TV 사운드 트랙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한 곡이 나오기를 항상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곡들이 전세계 폭넓은 관객들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얻고 사람들이 영화에서 즐겨 듣거나 라디오나 스포티파이에서 차 안에서 듣는 곡으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CNN은 또한 톱10에 세 곡이 들어간 마지막 영화 사운드 트랙은 1977년에 토요일 밤의 열기와 1995년에 Waiting to Exhal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스트리밍 대기업들이 이 매력의 일부를 근처 영화관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보이밴드와 걸그룹의 황금기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응원봉을 들고 열광하며 춤을 추는 대신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어요 라고 한 부모가 말합니다. 5자녀의 엄마인 실비아 크루즈는 처음에 아이들이 K-팝 데몬헌터스를 보고 싶어 하자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제목부터요. 로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포레스트에 사는 41세 크루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데몬이 나오는 건 절대 안 봐요. 그런데 갑자기 K-팝이라고요? 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6월에 개봉한 이후 넷플릭스 히트작 애니메이션을 최소 12번 이상 봤다는 고백을 합니다. 2살부터 13살까지인 그녀의 아이들은 최대 30번 정도 시청하며 영화를 보지 않을 때는 보통 사운드 트랙을 듣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영화는 올여름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리며 디즈니 영화 엔칸토와 겨울왕국이 달성했던 문화적 반향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것, 즉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크리스 아페란스와 함께 각본을 쓰고 감독한 매기 강은 지난달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악마악을 선택하게 됐죠. 영화는 개봉 직후 큰 인기를 끌었고 개봉 이후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닐슨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K-팝 데몬헌터스는 개봉 첫 주에 약 2억 5천만 분 동안 스트리밍되어 그 주 스트리밍 영화 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신작이 개봉될 때마다 시청률이 떨어지는 대신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K-팝 데모넌터스의 시청률은 4배 이상 증가하여 7월 넷째 주에는 10억 분을 돌파하며 넷플릭스 전체 시청률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역시 이 영화를 열렬히 시청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부모들의 아이들만큼이나 아니 심지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이 영화에 몰입한다는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4살과 8살 두 아들을 둔 크리스 만은 인터뷰에서 1년에 한 번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K-팝 데모넌터스가 2025년 인터넷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너무 강해지면 무시할 수 없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이런 중독을 경험한 부모입니다. 코미디언 앤디 샘버그는 이번 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현재 K-팝 데모넌터스 여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전 정말 좋아해요. 샘버그는 쇼의 게스트 진행자 티파니 헤디 씨에게 말합니다. 8살 딸아이에게 들려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에게 들려주려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벌써 봤어라고 하더라고요. 열풍은 영화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운드 트랙에는 골든, 유어 아이돌, 소다팝을 포함한 여러 곡이 빌보드 탑10에 올랐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인기는 전세계 특히 미국에서 K-팝 팬덤의 성장과 한국의 문화 수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지표입니다. 작년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19개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한류 팬으로 여겼습니다. 한류는 해당 지역 밖으로 퍼진 한국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팬클럽의 68%가 K-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 미디어학과 조교수인 멜라니 마르티네지는 영화의 문화적 특수성이 성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매기강은 사운드 트랙이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같은 K-팝 거물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티네지는 영화의 제작진이 스토리의 세부적인 부분과 한국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K-팝 즉 음악적인 요소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말했듯이 보편적인 것 속에 특수함이 담겨 있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영화 중 이 영화만큼 그 감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K-팝에 처음 접하는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5아이의 엄마이자 K-팝 초보인 크루즈는 음악 때문에 이 영화를 계속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귀에 맴도는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중독성 있는 곡들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정말 놀랍죠. 크루즈는 말합니다. 멜로디가 정말 풍부하고 정교해서 몸을 흔들며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뉴저지주 클리프턴에 사는 7살, 9살 딸아이를 둔 엄마 멜리사 자로는 K-팝에 대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딸 중 한 명은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로 사운드 트랙 연주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피아노를 배우는 동안 지하실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영화의 빠른 전개가 틱톡 시대에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이상적인 시청감을 제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여러 작품을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느리다고 해서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42세 자로가 말합니다. 이 영화는 훨씬 빨라요. 그냥 모든 걸 빠르게 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모든 훌륭한 대중문화 현상처럼 이 현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밈 그리고 또 밈이 탄생했죠. 많은 사람들이 K-팝 악마 사냥꾼을 비웃던 부모들이 완전히 빠져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크루즈가 올린 영상은 거의 14만 3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만이 올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주말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싱어롱 극장 상영을 통해 이러한 열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속편은 없지만 제작진은 후속편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팝 데모넌터스는 젊은 K-팝 팬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를 계속해서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둔 부모로서 저희는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즈,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보이밴드와 걸그룹의 황금기에 자랐습니다. 43세의 크리스만은 말합니다.
그런 당당한 팝 음악이 우리 DNA에 깊이 새겨져 있죠.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 이 영화는 과장된 안무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 안에 90년대 크라켄을 끼우는 듯 했습니다. 만약에 있어서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그 그룹들의 팬보이 시절을 다시 겪고 있었어요 라고 많은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광봉을 들고 미친듯이 춤추는 대신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죠.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작품으로 수익을 내는데 관심이 없더라도 이번 작품과 함께 굿즈를 출시해서 기대감을 증폭시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모든 예매가 매진된 후 제 지역 극장에서 상영 시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봤습니다. 굿즈 판매에서 정말 실수를 했네. 내 멍청한 호랑이는 어디 있지? 넷플릭스, 소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 극장에는 상품이 잔뜩 있어요. 아, 소니가 드디어 팬들의 요구를 받았네요. 이 영화의 IP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소니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니의 극장체인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가 자사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위한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극장 체인보다 훨씬 먼저 이 영화가 개봉될 줄 알았다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3,000개 극장에서 몇 편의 영화가 개봉되나요? 1,000회의 공연이 매진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극장들이 넷플릭스 상영시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상영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저희 동네 극장은 원래 4편이었는데 오늘 3편이 더 추가됐어요. 젠장 보스턴 알라모에서 티켓을 예매했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리갈에서 표를 샀어. 미친 짓이죠.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 175석, 1700개 스크린, 1인당 14달러, 2일 기준으로 약 80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스크린이 매진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겁니다. 1000개 스크린만 매진되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넷플릭스나 콜롬비아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 속편을 먼저 극장에 개봉한다는 거예요. 아마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겠죠. 여기선 10억 달러가 들 만큼 기대감이 크거든요. 소니도 카드가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니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계가 틀어지면 누가 속편을 만들겠어요. 두 기업은 협력해서 가능한 한 타협해야 할 겁니다. 175석은 상당히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적조사한 15개 극장의 하루 평균 좌석수는 885석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전국 평균으로 나타낸다면 이론적으로는 4천만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또 명확히 하자면 1000개의 상영이 매진되었고 1700개의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각 극장은 하루에 4회에서 5회 상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부터 극장에서 개봉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을지 상상해보세요. 솔직히 극장에서만 개봉했다면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면 다시 인기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소니가 개발 중의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잃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출시했다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홍보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큰 스크린으로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K-팝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뮤지컬이나 진심이 담긴 영화는 정말 좋아해요. 제 아내는 이것에 푹 빠져 있어요. 저는 K-팝에 관심 없어서 함부로 판단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 열광해요. 친구 딸은 벌써 8번이나 봤고 제가 아는 다른 가족들은 차 안에서 사운드 트랙을 틀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왜 소니는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걸 헐값에 팔았을까?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이 정도 수준의 인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스카 시상식에 출품하기 위한 100%의 목적이겠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음악 모두가 걸작, 조이에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애니메이션, 노래 등 이 시기에 좋거나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많지 않지만 소니는 이 영화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는 중독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좋은 방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질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K-팝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아마 2곡 정도만 듣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노래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여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모든 사람의 시청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K-팝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캐릭터이든 이 영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벌써 8번 이상 봤는데 셀 수도 없었어요.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었는데 이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화를 정말 과소평가했어요. 1시간만 동안 우스꽝스러운 애니메이션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이 공감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영화를 최소 20번은 봤는데 볼 때마다 제작진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은밀하게 엮어놓은 작고 미묘한 디테일을 발견합니다. 현대 영화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영화를 더 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거의 8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드라마는 거의 항상 어떤 의미와 지혜를 담아내기 때문에 업계의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전문가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죠. 한국과 미국 배우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날 아침 동료가 와서 이 영화가 정말 좋았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 영화를 볼지 망설였습니다. 이 영화는 K-드라마와 K-팝 음악의 모든 장점을 모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마법 같은 스릴을 선사하고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영화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색감과 애니메이션은 놀라운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디즈니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미기관과 크리스 아페란스는 물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 배우 안효석과 한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의 참여를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 리뷰를 쓰는 지금 사운드 트랙이 1위에 올랐고 특히 골든이 1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이 멋진 음악에 푹 빠져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솔직히 위대한 쇼맨 이후로 이렇게 훌륭한 노래가 가득한 사운드 트랙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담은 재미있는 영화와 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보석 같은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미니 시리즈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희망과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 같아요.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고 모든 곡의 뮤직비디오도 정말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푹 빠져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벌써 여러 번 봤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젠장 이 영화는 2번 봐도 여전히 더 재밌어요. 루미, 미라, 조이, 3인조는 재밌고 엉뚱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데 각자의 에너지 넘치는 표정 연기가 훌륭해요. 가수들의 캐릭터 디자인과 의상까지 정말 인상적이에요.
노래들이 점점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How Is Done, 골든, 테이크다운 같은 멋진 노래들이 생각나네요. 비슷한 노력을 기울인 다른 영화나 시리즈를 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한번 인기를 얻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두 딸아이와 함께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제목만 보고 K-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고 악마 사냥은 무섭게 들리는데 금방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상미는 훌륭하고 스토리도 훌륭하고 노래도 정말 끝내줘요. 첫 주에 10번도 넘게 봤을 것 같고 노래도 더 많이 들었어요. 아이가 없는 28살 남자로서 이 영화는 제가 최근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최고였습니다. 아내와 두 번째 관람을 함께 했는데 보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음악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 역대 1위 눈앞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9주차에 2600만 뷰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런 식으로 인기를 끈 영화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모든 쇼나 영화는 보통 3주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금세 사라지죠. 소년의 시간처럼 입소문이 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K-팝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 영화는 성공할 자격이 충분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1위를 차지할 거야. 이는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91일의 집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5천만 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레드 노티스보다 3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앞서 나갈 것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와 소니가 매기관과 크리스 아페란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건 후속편과 똑같은 팀과 가수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드는 겁니다. 레드 노티스는 준비하는 것이 나을 거야. 놈들은 무너질 준비가 됐어. 나는 승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헌트릭스가 없는 영화는 스트리밍할 가치가 없어요. 확실해요. 드웨인 존스 더 락은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K-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매일 다시 시청하게 됐네요. 나는 그걸로 살 수 있어. 좋아. 다시 볼게. 레드 노티스가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팬데믹으로 모두가 넷플릭스를 시청하던 와중에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절반도 못 받을 겁니다. 도움이 되도록 다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번이나 다시 봤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OST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트랙을 목록 상위에 유지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숫자 세기를 멈추기 전에 적어도 20번은 더 볼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레드 노티스가 아직 우리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것 같아. 9월 18일까지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90일 동안 조회수가 집계된다고 하니 아직 4주 정도 남았네요. 레드 노티스를 이겼다고 해서 멈춰야 하는 건 아니야. 계속 올라가서 정상에 계속 있게 해줘. 일주일 내내 그냥 배경에서 재생시키려고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어. 다시 봐야겠어. 오늘은 K-팝 데모넌터스를 몇 번 볼까요? 예? 이걸 1위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봐줘. 그런 일이 일어나서 드웨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K-팝 데몬헌터스가 1위를 차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주 꾸준히 시청률을 기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넷플릭스 역사상 어떤 영화도 매주 2천만 뷰 이상을 꾸준히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 넷플릭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 등극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리는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 47,000명이니까 3주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영화를 보면 레드 노티스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해요. 젠장 그 기록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야.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만 계속 보면 그 멍청한 영화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거야. 다시 볼 명분이 필요해. 네, 방금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47,000명이 여기 있는데 3주 안에 조회수 4,730만 건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50번씩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와 5살짜리 아이는 그걸 잘 실행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넷플릭스가 K-팝 데몬헌터스를 가장 많이 다시 본 사람들의 프로필을 공개하면 정말 웃길 것 같아요. 다시 볼 시간이에요. 팬들을 위해. 제 말이 그겁니다. 넷플릭스 1위 영화라는 맥락 외에는 레드 노티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며칠 동안 2위를 유지했는데 꼭 1위로 올려야겠어요. 일주일쯤 지나면 1위가 될 거예요. 솔직히 레드 노티스 정말 좋아하는데 1위 영화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재밌긴 한데 좀 기억에 남네요. 레드 노티스라는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저뿐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전 본 적도 없고요. 넷플릭스를 15년 정도 구독했는데 나온 기억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블라이트나 리디큘러스 6 같은 정말 형편없는 오리지널 영화도 기억나고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5번째 다시 보기 진짜 너무 중독적이야. 맙소사 이런 초보적인 숫자라니. 아내와 나는 이제 60번 넘게 보고 있어요. 헌트릭스 놓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예요. 흥겨운 음악 때문에 스포티파이를 찾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성과 악의 싸움을 담은 간결한 스토리를 역동적인 형식으로 풀어냈죠. 사운드 트랙도 최고예요.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영화 다시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속편이 정말 필요해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끝내줘요. 세상에.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싱어롱 버전이 너무 기대돼요. 재밌는 영화예요. 노래도 좋고 스토리도 전반적으로 훌륭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노래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IP의 감독판 확장판, 프리퀄 그리고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네요. 완벽한 가족영화, 놀라운 스토리,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음악까지 이 영화가 괜히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게 아니죠. 정말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어요. 꼭 보세요. K-팝 팬은 아니지만 독창성과 신나는 음악은 부인할 수 없죠.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 너무 좋아요. 극장에서 개봉해서 너무 기뻐요. 좋아요. 이 영화는 처음에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여러모로 제 기대를 뛰어넘었었어요. 사실 처음 10부는 정말 민망했지만 이 영화는 팀워크와 정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음악도 정말 멋져요. 뮤지컬인데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영화의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고 노래와 목소리 연기도 훌륭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기사 잘 보셨나요? 미국에서 엄청난 신드롬이 일어나다 보니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 영화의 분석 기사를 요즘 쏟아냅니다. 당분간 이 영화는 입소문이 아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이슈몰이로 미국에서 다음 주까지 이슈를 선점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가 되려면 2천만 뷰가 더 필요한데 이번 주 2,600만 뷰를 기록했으니 다음 주는 이 비슷한 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이 영화 역대 1위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